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영상은 제가 직접 글쓰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블로그 기본 글쓰기와 이제 간단한 편집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글감 링크 넣는 것 정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제가 글을 쓸 때는요, 저는 거의 핸드폰으로 작업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작업이라고 하면 좀 뭐 되게 대단하게 거창한 것 같고, 그냥 저희가 이제 엄마로서 거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에 보내고 유치원 가 있는 동안 한두 개 정도 사진을 찍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이게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 선물은 이제 뭐 이제 책 사장님들 이제 책 그 작가님들이 너네가 너무 책을 잘 읽어서 선물을 이렇게 잘 보내주신다. 열심히 읽으면 또 보내주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장난감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컴퓨터에 사진이랑 영상을 올렸을 때 너희가 너무 재밌게 잘 놀아서 이렇게 새롭게 나온 것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어.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저렇게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고 엄마들한테 열심히 알려주고 있고 뭐 놀이키트를 만들고 있고 저는 이제 놀이치료사 상담사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설명을 이해가 가능한 정도의까지인데 어느 정도는 좀 솔직하게 그러니까 애돌리지 않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유치원에 안 가고 싶다는 첫째 6살 아이에게 내일이면 쉬는 날이야. 그리고 평일 동안 네가 열심히 니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뭔가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오고 엄마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나중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너희들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것도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받게 된다. 그런데 엄마가 일을 쉬고 이걸 안 받아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안 나와요. 어느 정도 호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 4살 이후라면 솔직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 아니면은 조금 솔직하게 조금씩 얘기를 하시는 거 너무 필요해요. 초등학생 6세, 7세부터까지도 애매하게 막 얼버무린다거나 이게 애매한 걸로 얘기를 하는 분들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좋아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드리려던 말은 뭐냐면 사진을 시간이 된다면 오픈해서 영상이라든가 사진들을 미리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과정은 그냥 제품들을 아이랑 이제 뜯어볼 때도 많고,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면 미리 뜯어놓고 예쁘게 샷을 찍어 놓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 미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호기심이 좀 많아서 다양한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오픈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오픈을 하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추가샷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때그때 이제 찍는데 아이들한테 잠깐만 해서 찍는데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되게 초조하게 해서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고 하실 텐데 여러분 아이들이 택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책 같은 것도 사진 찍으려고 할 때, 그때는 그 당시대로 그냥 즐기시고 편하게 찍으세요. 찍다 보면 좀 뒤에서 찍고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샷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찍으시고, 나중에 아이들이 기관에 가거나 낮잠을 잔다거나 육퇴를 하고서 찍으신다거나, 저는 육퇴하고 작은 방에 이제 딱 들어가서 불만 켜가지고 몰래 탁탁탁 몇 장만 추가로 찍어두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제 대표 사진이라고도 블로그에서는 원래 얘기를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썸네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것도 그냥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글씨나 이런 거 원래 잘 안 넣고요. 지금 이거는 설명서 제작을 하다가 그냥 만든 걸 그대로 넣었어요. 제 글쓰기의 과정은요. 제 동영상은요. 자막 넣고 배경음악 깔기 시작한 거 간단한 거 만든 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 올리고 모먼트에 올리고 잘리고 뭐 하면 자막을 그냥 글자를 중간에 넣고 위에 넣고 뭐 이렇게 조금 변경을 처음 제작부터 그렇게 하지 되게 멋지게 제작을 하고 다양하게 뭐 이 설정들마다 막 만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지쳐요. 그래서 편하게 아이들과 할 때는 찍으세요. 찍으시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몰두했을 때 찍어 놓는다던가 그 다음날 좀 추가로 찍은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중에선 사진이 3-4장이라 글을 쓰는데 되게 애매함이 있겠다 하면 패스되는 거, 아니면은 시기가 지나서 패스된다거나, 아니면 뭐 놀러 간 곳인데 사실 코로나 갑자기 터져가지고 조금 이거 좀 애매하다, 뭐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거는 개인적인 그 판단이시라서 그냥 주관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거라서, 저는 좀 누군가에게는 제가 막 놀러 갔다 오고 막 이런 게 누군가는 되게 코로나에서 집콕하는 데 속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상담도 많이 했고, 이제 성격도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좀 커서 기질상,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그걸 가볍게 풀어내신다던가, 아니면 코로나가 심하기 전에 갔다 왔다, 그래서 아니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잘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더 가고 싶은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밑에 보면 사실 되게 많아요. 옛날 것까지. 이 중에서 안 쓰는 글도 많고, 수정해서 뭐 발행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기를 놓쳐서,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하다가 뭐 그렇게 된 거, 아니면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제 97개에 놀라실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제 성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는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제가 워낙 뭘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좀 하고 하는 편이라 이런 거고, 여기서 가져가실 팁은 중간중간마다 육퇴한 다음에 사진을 찍기가, 글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보통은. 그죠? 저는 전문적으로 이제 하게 되었으니까, 체험단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도착을 한다거나, 이제 원고를 뭐 줘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저절로 이제 수익과 직결이 되죠. 근데 초기의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고 그날 육퇴만 하고 저장만 해 놓으시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날 만약에 시간이 돼서 컴퓨터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편집의 기능을, 제가 지금 첫 번째 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편집의 기능을 한번 거쳐서 발행을 컴퓨터로 하셔도 되고, 또는 일단 편한 건 PC가 좀 편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이런 과정도 거쳤어요. 이렇게 써놓고 간단한 제목 알아볼 수 있게. 왜냐면 이걸 정하지 않으면 다 제목 없음이라고 뜨거든요. 나중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블로그를 오래 하면. 그래서 간단한 제목 정도는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타닥 누르면 스마트 에디터라고 블로그 편집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모바일에서도 이게 가능한데, 모바일의 단점은 이 밝기와 이 각도 조절은 여기서도 뭐 따로따로 하죠. 서명을 넣는 거를 하나씩 해야 돼요, 모바일은. 아시죠? 모바일은 이걸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게 손가락이 점점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근데 저도 초기에 글을 어쩌다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발행할 때는, 또는 글을 그렇게 길게 쓰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고요. 저는 이제 업체 건, 뭐 체험단 건, 아니면은 원고료를 받는 거는 아무래도 또 상위 노출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글을 좀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이제 넣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지금은 피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도 하고요. 네, 이렇게 제가 하는 기능은요, 이 편집 스마트 에디터, 그러니까 저는 포토샵 할 줄 모르고요, 포토스캡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기본적으로 꼭 배워야 돼서, 동영상 만드는 거를 음악을, 배경음악이 필요하잖아요. 음악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블로라는 어플을, 무료 어플로 사용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알린다던가, 아니면 전자책 때문에, 사실 전자책을 만들려면 겉표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다가 조금씩 하다 보면 느니까 이제는 서명을 만들게 된 거죠. 자, 제가 하는 건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작은 그 먼지 같은 게 있어요, 러그 위에. 제가 사진을 잘 찍지도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했던 건, 이제 5만 원 좀 안 되는 그런 러그를 구입한다던가, 3, 4만 원짜리 흰색 테이블 하나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고, 이제 흰색 커튼을 이제 체험단으로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무난하고 편하거든요. 저는 소품이나 이런 거 센스가 없어서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먼지를 지워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랑 저쪽이랑 조금 여백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양쪽의 여백을 조금 맞춰보고, 이렇게 회전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수평 조절까지 조금만 된다면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런 사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자르시는 건 좋지 않은 게, 제가 저번 강의에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에서 검색될 때 기본적으로 가로에서 왼쪽, 오른쪽, 세로 사진의 경우에는 위쪽, 아래쪽이 잘려요. 거의 정사각형 각각의 사진이 보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또는 위쪽, 아래쪽에 사진이 잘리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여백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야 돼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아마 이렇게 뜰 수도 있거든요. 중간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면 나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추가 컷으로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놀고 있을 때 급하게 잠깐 꺼내와서 사진만 한 장 남긴다던가 옆에 구석에서 아니면 육퇴한 다음에 이렇게 깔아놓고 찍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지금 또 다른 사진도 있죠. 그럼 여기에서 옆에 왼쪽 지금은 저는 가로 사진이잖아요. 그죠? 가로 사진일 경우에는 정사각형을 이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세로 사진의 경우에도 정사각형 생각하시면 위아래 잘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해서 조금 수평을 살짝 맞춰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삐뚤게 찍은 거예요, 제가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좀 가릴지 뭐 여기까지는 그냥 보여질지 뭐 본인 선택이시고 그리고 중앙만 나오겠죠. 그럼 되게 이거 이상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느낌이 나쁘진 않네요. 느낌이 나쁘진 않아. 의외로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 보이는 게 좋아서 이거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정사진이 없으면 근데 저는 저렇게 그냥 저걸로 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 정도도 괜찮죠. 이 정도도 만약에 정사각형을 된다면 한 이 정도?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조금 이렇게 느낌이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더 멀리서 찍어야 되겠네요. 저렇게 정사각형을 했을 때. 저도 이런 식으로 물건마다 그 구도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찍고 느끼는 상황이 많은데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내가 이걸 그럼에도 다시 찍어야 될 것인가? 내한테 지금 몇 시간이 남아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내가 이 정도의 값어치를 사진을 찍어놨으면 이걸로도 충분히 발행을 해도 되겠다. 이대로 꼭 하는 거예요. 리뷰 사진이든 첨단이든 내 글이든 저는 적당하게 노력을 하고 그게 꼭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면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 그냥 발행. 그리고 그게 뜨지 않거나 뭐 했을 때 그냥 미련을 두지 않고 미련이 들어요. 드는데 수정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지금 PC 에디터에서 보시면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자르기,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네이버에서 검색됐을 때, 요 정도 자르면 이렇게 보이겠구나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과, 그래야 이제 다음 사진에서 감안을 하시고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필터. 제가 하는 건 딱 자르고, 수평, 필터, 클리어. 생각보다 조금 더 밝아야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밝아야 되고, 이거를 모든 사진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서명. 서명을 저는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모든 사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끝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하고 끝이고요. 추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실 때는 이렇게 편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순서로 움직일 수가 있고 서명도 몇 개에다가 얘네들한테만 서명을 넣을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혹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아직 정리가 좀 안 됐는데 글을 쓴다고 상상을 했을 때 옆집 아니면은 친한 사람한테 이거를 설명해 주듯이 저는 말하는 기법, 스토리텔링으로 하고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저는 읽기도 좋고 제가 쓰기에도 글이 조금 더 부드럽고 더 재미있어져요. 뭐냐면 어느 순간 제가 글을 쓰는데 너무 사무적으로 전문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야 되니까 정보를 많이 담아서 오히려 자세하게 쓰는 때도 있어요. 그런 정보 글이 필요할 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보 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를 넣어서 사무적으로 글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시작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빛날맘 엄마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어. 빛날맘 엄마들한테 이거를 이 보드게임이 한 5세, 6세부터 놀 수 있는데 5세, 6세부터 사실 한 6세부터가 좋아요. 6세부터 엄마들한테 진짜 권장 연령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5세 아이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6세 엄마들한테 이걸 설명해주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업체들이 최근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엄마들도 거부감이 없는 방향은 사실은 이런 언박싱 같은 그런 제품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다른 제품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이게 몇 살에 놀 수 있고 뭔가 그러니까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특히나 크림이나 기저귀 같은 그런 오픈해서 보여주시는 거 물티슈는 저도 찍어도 자신이 없어서 저는 더 이상은 물티슈는 받지를 않는데 내가 재밌게 풀어나가기도 어렵고 크림 같은 경우도 내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찬을 하게 돼요. 되게 좋다고만 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미 약간 신뢰감을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내돈내산이면 조금 더 내가 내돈내산으로 왜 골랐는지가 들어가니까 좋은데, 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이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6세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정면샷을 좀 잘 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 업체는 그냥 물건에 대한 체험권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상위 노출하고 저는 잘만 설명을 해도 좋다고 판단을 들었어요. 최근에 교구와 책은 이렇게 물건 위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와닿는 거, 우리 아이가 잘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이 책을 아이가 보고 있는 아주 예쁜 모습을 10장, 20장을 올려요. 이건 업체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험단이 방문자가 100이더라도 출판사 서포터즈, 그런 체험단 서포터즈에서 아주 잘 뽑아줘요. 왜냐? 아이가 너무 환하게 웃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궁금해서 아람 자연이랑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 검색하는 건 이유가 뭐죠? 아람 자연이랑 세이펜 호환이 되는지, 세이펜 음원이 어떤지, 그 책 구성이 어떠하고, 보드북이 있고, 플랫북이 있고, 우리 아이가 좋아할지, 그림체, 글씨, 글밥, 수준, 난이도, 구성. 저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가격이랑. 어디서 사면 할인이 되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되게 쉬워요. 물론 그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해나가실수록 나아질 부분이긴 하고,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지만, 물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부모 상담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이제 다가온 것도 있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 먼저 한번 사고를 조금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에만 몰두하시기 전에 잠시 의자에 앉아서 또는 바닥에 앉으셨을 때 자기 전에 잠깐 멀리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업체를 위한 글을 쓸 것인지, 나를 위한 글을 쓸 것인지, 주변 엄마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쓸 것인지. 제 경우는 이 게스우라는 게임을 센터에 사실은 많이 사용하는 게임이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게임이라서 바로 신청을 해서 체험단을 원고료가 없음에도 이건 제가 꼭 리뷰를 하고 싶어서 받았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제가 개수라는 게임을 사실 센터에서 놀아서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했던 게임이었어요. 이 게임에 들어있는 것들은 어떤 거가 들어있냐면, 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이제 판넬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거 저거 해야겠죠? 그 뭐지? 수평 조절을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판넬이 있어요. 이 판넬을 사진을 띄워주는 걸 지금 얘가 대신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사진이 있네요. 요거를 처음에 아이랑 다 뜯고요. 이제 5세는 찢어집니다. 6세부터 잘라서 하세요. 하나 찢어졌어요, 벌써. 둘째가 만든 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쓰면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의 글보다 훨씬 더 좀 더 부드럽게 아니면 이렇게 옆집 이야기 같아요. 저는 그런 글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은 어떤 글일지 앞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글을 씁니다. 자, 똑같은 그 구성샷, 전체 샷이 이렇게 되게
겹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임팩트 있는 사진 또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한 딱 그 겉모습 딱 보여주고 여기에서 박스 사진 전체, 택배 사진을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택배 사진을 찍긴 합니다. 근데 택배 사진에 여러분 송장이나 이런 거 모자이크 처리하려면 안 올리시는 게 나아요. 예. 예쁜 사진만, 정리된 사진만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전 실제로 지금 아이랑 놀고 있는 것과 동영상 이외에 지금 온날 사진 하나, 그 다음에 어제 추가 사진으로 하나 찍어놓은 게 다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도 굉장히 단축돼요. 아이들과 찍으면 사진 찍는 것도 오래 걸리고 어느 순간 약간 이렇게 멘붕이 와요. 어떤 식의 멘붕이냐면 내가 이러려고 블로그를 하나 아이가 노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느낌이고 사진 때문에 제대로 놀지 못하고 아이가 답답해하는 상황을 마련을 하는데 그럼 주객전도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잠깐만 엄마 요거 사진 찍고 우리 이렇게 블로그 엄마 올려야 돼서 아니면 엄마 요거 좀 잠깐만 찍어둘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두세 장 정도는 찍어둡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많이는 그 시간에 그때 찍어놓진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판넬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들어있는데 먼저는 이걸 뜯어야 돼요. 뜯어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건데 제가 좀 도와주고 6살은 어느 정도 가능을 해서 혼자서 완성도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사진이 들어있어요. 엄마야, 저 인터넷이 문제네요. 잠시만요. 네, 잠시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틀에서 아이가 이제 찢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진이 들어있어요. 이제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이제 어떤 것부터 설명을 할지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인물 사진이 똑같이 판넬과 똑같은 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의 사진, 한 판의 사진이 있죠. 다른 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랑 저랑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푸는 거예요. 상대방 엄마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제 아이랑 저랑 하나씩 판을 가집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도와줬고요. 원래는 이제 첫째 아이랑 저랑 할 수가 있다면 첫째 아이랑 저랑 판넬을 하나씩 가집니다. 아이는 항상 블루를 고르네요. 그리고 저는 빨간색을 가지는데요. 여기에서 이 카드를 안 보고 한 장을 뽑는데 이렇게 뽑아도 됩니다. 아예 뒤집어 놓고 한 장을 랜덤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여기 앞에 꽂는 부분이 있어요. 딱 정확하게 보이죠? 저는 그 부분을 클로즈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보면 똑같은 사진, 한 제품을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컷컷컷컷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여러 가지가 되고 사진 수도 많아집니다. 그럼 다른 분들보다 설명하는 양, 글자 수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강의라든지 사람들 이제 소문으로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 몇 장 이상, 글자 수 몇 이상. 글자 수 세기.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글자 수 세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글자 수를 세줘요. 저는 그런 거를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글을 쓰는 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요.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밀감 있게 다가가고 내가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제품을 홍보할 건지 공부를 홍보할 건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사업이라고 말하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꿈꾸는 그냥 회사 직장이 아닌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사업이라는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나중에 꿈꾸고 싶으신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꽂고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걸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가 원래 기본이죠. 이거 하나씩 올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씩 올리지 않아도 돼요. 움자를 딱 넣겠죠. 이렇게 내렸다가 한번 거꾸로 뒤집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쫙 펴집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아이들도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무고개 아시죠? 스무고개처럼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건데 이 guess who 제목에서도 느끼시다시피 어떤 사람일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서로 갖고 있고 보이지 않게 했을 때 저는 아이의 그 카드의 사람을 맞춰야 되고 아이는 제 카드의 사람을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여기 이렇게 작은 막대기가 들어있어요.
5개씩 서로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꽂아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대1, 2대2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거의 5세, 6세부터 만약에 많이 하시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데 6세부터 하실 때에도 아이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대1, 2대2라기보다는 하나 맞췄다, 2개 맞췄다, 5개 언제 다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5개를 빨리 맞추자. 그래서 시합의 개념보다는 좀 같이 맞추는 것도 좋고요. 또는 입장을 바꿔서 판넬 하나만 가지고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본다던가 제가 아이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같이 뭔가 협동을 해서 그런 게임으로 해도 재밌어요. 저는 제가 아는 것과 제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당연스레 글자 수랑 사진 수가 완성이 될 거고요. 지금 겹치는 사진의 경우에는 뭐 한 장 정도 뭐 지워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겹치는 사진들이 조금 있죠. 아이랑 사진을 사실 실질적으로는 현실은 잘 찍지 못했어요. 이게 둘째가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첫째랑만 가끔 하다 보니까 사진을 오래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 컷을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된 건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블로그가 수익이 내가 나아갈 방향이 우리 아이들과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느낌 오시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진도 겹쳐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하거나 빼도 될 것 같고, 네, 끼워가지고 여기서 아이랑 게임을 한 내용을 가볍게 적고 동영상 정도 첨부하면 끝납니다. 저의 글쓰기의 과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기본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링크 넣기라든가 제목 잡기를 들어가는데요. 제목은 아무래도 키워드를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여기에 링크라든가 사진 넣기는 여기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진 넣기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동영상도 여기에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영상은 조금 아쉽게도 핸드폰으로 올리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뭔가 이렇게 썸네일을 정하고 해시태그를 입력하고 그게 조금 더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동영상을 그냥 편집이 된 상태일 때의 동영상을 바로 올려야 되고 핸드폰에서는 그거 자르기나 이런 기능을 좀 제공하거든요, 동영상을. 그래서 여기 컴퓨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편집 기능을 이용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글을 쓰시면 글자 수, 사진 수가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들도 상위 노출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